패왕별이. 영화의 팬이라면 이미 많은 분들이 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책엔 중국 최고의 영화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죠. 봄바람이 부는 지금 명작의 재개봉 열풍에 맞춰 봄꽃 같은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피고 가장 아름답게 진 청대이의 일대기. 이미 여러 번 본 영화지만 큰 스크린으로 만난다는 건 또 다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고 되새김하면서 글을 쓰는 것보단 영화를 본 직후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진솔한 영화인 만큼 가장 진솔한 리뷰를 하는 건 이 영화에 대한 예우라 생각합니다. 조금 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패왕별이는 1993년도작입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 이후이자 1997년 홍콩 반환기의 직전이죠. 많은 홍콩 영화인들이 이미 서구권으로 이민을 갔거나 중국 본토 영화에 인력을 제공한 상황입니다. 주인공인 장국영 또한 홍콩의 스타이죠. 2000년대를 앞둔 중국으로 반환을 앞둔 홍콩. 이 시대의 중화권 영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불안감과 불안정성이라 생각해요. 기존의 것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 불안감. 파괴와 재창조를 근간으로 하는 예술에게 이 시대의 중국은 태동하기 가장 좋은 토양이라 생각됩니다. 장애모와 청카이거의 걸작이 이 시대에 나왔죠. 그중 패왕별이는 시대의 감정을 가장 가깝고 깊게 뽑아낸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람의 변화, 그리고 신념. 명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사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영화는 이 영화뿐은 아닙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비교하기 죄송스럽지만 국제시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롯이 어려운 건 이야기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에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선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패왕별이는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서 부족하거나 과함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캐릭터들이 깊이감과 입체성이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론 재미는 사건에서 나오고 감정은 캐릭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정말 캐릭터가 내뿜는 여운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인물의 성장과 변화에 있겠죠. 많은 인물들이 성장과 변화를 겪습니다. 주샨에게 사랑을 맹세한 단샬로는 홍위병의 협박에 사랑한 적이 없다며 헤어짐을 선언하죠. 어렸을 적 위기의 순간마다 벽돌을 이마로 깨며 넘겼던 그는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벽돌 깨기를 실패하죠. 잘못되면 누구와도 싸우겠다는 그의 강인함은 영화의 말미엔 사라져버립니다. 경극학교에 버려진 아이 샤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음에도 최고의 배우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던 그도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홍위병으로 변모합니다. 주인공인 청대이, 그의 반대편에 있던 주샨도 같습니다. 태초에 청대이에게 매춘부인 주샨은 적대자일 수밖에 없어요. 매춘부의 자식이자 단샬로를 구하기 위해 매춘에 가까운 행동을 했으며 그런 단샬로를 빼앗아간 사람 또한 매춘부였죠. 주샨에게 청대이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사랑하는 연적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싫어하던 경극을 청대이와 단샬로가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발생한 난투에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그 둘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편에 빠져 엄마를 찾는 청대이를 보살피는 주샨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죠. 이와 같이 영화의 많은 인물들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곧 성장이고 이를 통해 관객들은 감동과 대리만족을 느끼죠. 그리고 이 영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 앞선 이야기의 정반대인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념이죠. 주인공의 캐릭성입니다. 단샬로는 청대이에게 경극에 미쳐있다 말하죠. 자신은 가짜 패왕이지만 청대이는 진짜 우위랍니다. 실제로도 최후의 순간까지 강인한 장수이자 초패왕으로 남은 항우와 달리 단샬로는 마지막엔 나약한 모습으로 가짜 항우임을 증명하죠. 반면 청대이는 자신의 신념과 결의를 지키다 죽은 우위처럼 자신이 사랑하던 무대에서 자결합니다. 신념이란 건 감정과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샬로를 사랑했고 증오하게 되었지만 마지막엔 다시 무대를 함께한 것처럼, 주샨을 미워했지만 그녀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
감정은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선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념은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물줄기와 같은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강이 몇 년이 지난다고 역류하지 않습니다. 중일전쟁이 지나도 국민당이 찾아와도 심지어 문화혁명을 겪었음에도 최후의 최후까지 영화의 끝까지 경극은 이어지고 있죠. 언제나 문화, 예술, 트렌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의 1분 1초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한 명이 청대이와 청파이거 감독이겠죠. 특히 영화 중반부 갈등의 핵심은 멜로라인이 아니라 이 신념에 관한 점이라는 게 더욱 좋았습니다. 현대에도 공연한 문제거리죠. 현대극과 자신이 생각하는 경극과의 괴리감, 새 시대와 구시대의 차이. 사실 청대이의 모습은 누군가에겐 예술가로서의 고집, 누군가에겐 꼰대들의 아집으로 보이겠죠. 여기서 누가 옳냐, 누가 맞냐는 결정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영화 말미에 이념의 홍위병이던 샤우스가 우위본장을 하는 모습을 통해 감독의 스탠스는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네요. 하나 더 말하자면 청대인은 관객이 누구라도 경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노래를 부릅니다. 재판에서도 자신을 위해 원대인과 단샬로가 위증을 하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심지어 일본군 장교가 살아있었다면 일본에도 경극이 퍼질 거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죠. 독특한 시각이었습니다. 극단적 민족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중국에선 볼 수 없는 시선이죠. 이 영화의 장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마스터피스는 이야기만으론 될 수 없죠. 촬영, 연출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물론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요즘 영화에 익숙해져 버린 몇몇 분에겐 조금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느릴 수 있더라도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뽑아냅니다. 클로즈업을 쓸 땐 조바심 없이 진득하게 쓰더군요. 완급 조절 또한 뛰어납니다. 사실 영화에서 조금 금기시되는 게 있어요. 아이에 대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런 클리셰와 고정관념을 이 영화에선 역으로 이용합니다. 어린 청대이의 손가락을 망설임 없이 잘라버린다던가 체벌에 시달리던 아이를 자살시킨다던가 관객들이 받는 충격의 지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됩니다. 반면에 웃음 포인트도 분명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귀여웠어요. 3시간에 가까운 긴 호흡의 영화라 완급 조절이 안 됐으면 지루할 법한데 전혀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미장센은 뭐 말할 게 없겠죠. 경극 자체가 가진 이미지가 워낙 화려하고 다채롭습니다. 멜로라인과 인물 내면의 묘사가 많음에도 중국 특유의 많은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스펙터클하다는 느낌도 전달받죠. 촬영과 편집은 사실 옛날 영화 같아요. 무빙이 잦을 땐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고 과한 디졸브 때문에 감정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영화를 올드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이런 영화에겐 고전과 클래식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죠. 그리고 고전과 클래식엔 재평가가 아닌 재해석을 할 뿐이죠. 현대극과 전통 경극 사이의 갈등 후 첫 공연에서 청대이의 뒤로 우위분장을 한 샤우스의 등장씬은 촬영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블리크 앵글 상태에서 무빙을 하는데 청대이의 배신감과 불안감이 제대로 전달되더군요.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연기 이야기는 빼먹었는데 이 영화의 연기는 이미 많은 관객과 비평단 그리고 리뷰어에게 극찬을 받았죠. 모든 배우의 연기가 좋습니다. 심지어 아역 배우도 훌륭했어요. 늦었지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국영의 이 빛나는 재능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애도와 명복 또한 빌겠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영화고요. 예전엔 청대이의 삶을 통해 비극성을 느꼈다면 이번엔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군요. 언제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누군가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누군가는 비극을 느낄 수도 신념을 느낄 수도 있죠. 사람마다 느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건 이 영화가 가진 가치를 반증하는 거겠죠. 영화 제작 기초의 태양별이 적정가는 14,000원입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